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게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네. 중동 방문했는데, 네. UAE 방문했을 때 나온 어마어마한,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합성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무언가를 보더니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데. 놀랄 수밖에 없어. 저 놀랄 수밖에 없지. 실제로 저게 아랍에미레이트의 전통 문화래요. 저 여고생들이 저렇게 환영을 하는 거랍니다. 머리 아프겠다. 놀랄 수밖에 없지. 얼마나 이게. 와. 동공지진. 나도 놀라겠어. 근데 아이, 이상한 문화이긴 하다. 아니 밤에 자다가 무서울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처녀귀신처럼. 하얀 소복 입고. 근데 우리가 저거를 비웃으면 안 돼요. 와. 자기들의 전통 문화잖아. 전통 네. 문화죠. 예. 좀 이렇게 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죠. 네. 특히-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랍에미레이트의 와. 전통 문화다. 네. 저기 김건희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면 트럼프를 곧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죠. 몇 달 안에. 그럼요. 2-3개월 안에.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토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다.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것이죠. 네. 넘기세요. 빠져들었나 봐. 저 전통 문화. 넘기라고. 춤. 그러니까 이게 외교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외교에서 극과 극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게 외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계속 토론하다가 결국 그 기준은 국익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첨예한 그런 대립적인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네. 네.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 저 국익입니다 밑에.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모든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하면 됩니다.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특히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를 가정해서 결정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네. 생각입니다. TV 토론에서 나왔던 와, 이야기인데 이 말을. 우리도 저 트럼프가 만약에 방한하게 되면 네. 아랍에미레이트처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특이한 거.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굿 이런 거 춤 같은 근데 거 진짜 있을까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짱이다. 정말 놀랍긴 하다. 물론 전통 문화 되게 위대한 네. 문화이다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네. 막 갑자기 확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 검색해보느라 사람들. 야, 근데 저거 되게 머리 아프고 이래서 되게 그럴 텐데요, 그죠?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저거 한번 해볼까요? 아랍의 문화. 트럼프 저 룸사롱으로 모시는 것도. 삼겹살 준비해서. 삼겹살에 소맥. 네, 삼겹살 준비해서. 자, 그다음에 삼겹살에 제로콜라 준비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허은하 이제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랑 무대에 올라가 있는 장면 여기가 영등포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 청과시장 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선거도 일로 나왔습니다. 그 허은하 총선 때. 자체도 옛날에 이재명 많이 깠어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좋은 시각으로 보니까 이재명 후보 보는 눈이 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허은하 전 대표의 어떤 그 지원이 천군만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허은하 대표가 트럼프랑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언제요? 어떻게 찍었지? 근데 저렇게 찍었다는 건 굉장히 근접해서 찍었다는. 그 셀카 찍은 건데요, 이건. 네. 전당대회를 아마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진인지 모르겠네 이게. 네. 야, 트럼프랑 이렇게 가깝게. 저 윤석열도 저 정도로 못 찍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이재명 등은 트럼프 이재명 등은 허은하한테는 약간 이제 호감 이런 거고 표정상으로 보면 네. 그다음 이건 진짜 악마의 편집이야. 이건 진짜 악마의 편집이야. 허은하 이준석 눈 대선 어떡해. 후보 선출의 표정 한번 봐봐요. 야 무섭다. 눈은 화나고 입은 웃고 있어요. 준산당이래. 이준석 공산당, 예. 준산당. 근데 지금 이준석 지금 눈이 허공에 지금. 지금 약간 정신 혼 나간 표정. 네. 이준석은.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이준석하고 김문수 단일화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징검다리로 안철수가 지금 끼어들어서 단일화 하라고. 얘 봐봐. 안철수는 윤석열과 단일화했고 나라 이권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자기 손가락 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 상태이다 이게 국민일보 만평인 그거 거예요. 뭐 안철수는 지금 찬밥인 거죠. 뭐. 예. 지기현 관련해서는요. 지금 중앙일보가 지기현 사진 공개해놓고 접대 입증 사법부가라는 민주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어요. 네. 노정명 의원의 SNS요. 네, 중앙일보 기자님, 입증은 언론이 해도 아무도 뭐라 안 씁니다. 판사 룸살롱 사진으로는 성에 안 차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기현 판사는 참 고마워할 기사입니다.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갔는지 안 갔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조사해서 근데 그럴 때 보통은 언론들이 막 단독 뽑으면서 하잖아. 그럼요. 원래 이 정도 되면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룸살롱 그쪽을 막 해집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제 노종면 의원님 브리핑하고 백불에서 기자들 물어본 걸 보면요. 이걸로 입증이 됐냐? 특정이 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진이냐로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오늘 뭐 기자들 이야기한 거 보면 결정적인 사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건 지기현 판사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네. 거죠. 예, 지기현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네. 오히려 민주당 이래도 되냐? 뭐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 우리가 거죠. 무슨 민주당이 무슨 네. 수사기관이야? 수사기관이요? 우리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이 진짜 정도면 황당한 충분하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판사에 관련한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덜란드 화가 헤라그트 다비트가 1498년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캄베시스는 오, 뇌물을 받고 불공정 재판을 일삼아온 시삼네스 재판관을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사형에 처했다. 왕은 후임 재판관들로 하여금 시삼네스 살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공정한 재판을 저절로 되뇌이게 했다. 와 무섭다. 잔인하고 네. 무섭긴 하네요. 아, 판사가 썩어버리면요. 네. 그 나라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으아 끔찍하다. 네, 아니 고대 페르시아에서도 그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은 살가죽 벗겼다는 그런 으악! 페르시아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가죽을 현대에서 벗길 수는 없지만 네, 부정부패한 판사들 법복은 벗겨야죠. 네 근데 법복은 벗겨요. 서가죽을 벗긴 자는 있죠. 그렇죠. 소가죽 벗기는 자는 있죠. 건진이라고 있죠. 예. 자, 근데 아유, 잔인해. 지금이요 이제 그 지기현 사진 관련해 가지고 각종 패러디 그림들이 되게 이거 많이 진짜 나와요. 이거 대박이다. 어머. 자, 쥐기는 삼겹살 드시러 오세요. 아. 쥐기는 삼겹살. 드시러 쥐기는 오세요. 삼겹살. 아 죽이는. 와, 패러디입니다. 네 패러디입니다. 패러디예요. 네. 네.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네. 이제 AI가 네, 저희가 만든 거 아닙니다. 룸사롱에 앉아서 지금 삼겹살 꼬먹고 있는 여기 AI가 만든 거죠. AI죠. 네. 진짜 저렇게 불판이 돼 있나? 저거 설마? 지기현풍인가? 네. 아, 지기현. 지브리풍이 아니라 지기현. 지브리풍이 아니라 지기현풍. 지기현풍. 아, 야 지브리- 이거 재밌다. 아, 지기현풍. 신조 용어네요. 야, 신조다 신조. 아, 지기현풍. 아. 실제로 저 얼굴들이 실제로 그 현실 존재하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AI가 네, 만든 오해하지 거랍니다. 마세요. 네. 이거 AI가 만든 거고 우와. 새날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소맥의 삼겹살. 소맥의 삼겹살을 주로 먹는데 요즘에는 소맥의 삼겹살도 안 사주더라 해서 지금 예. 룸사롱에서 지금 친히 이거 너무 가정적인 거죠 지금. 네. 예, 이거 아니, 아버지와 딸들인 거죠. 고기를 잘 잘라주시고. 예, 아버지와 딸들. 예, 소맥, 예, 그렇죠. 예. 네. 가정적인. 가정적인 아버지십니다. 네. AI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겨레 만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명 추상화 해가지고요. 이게 아가씨들 야, 있는 한겨레. 그림보다 훨씬 재밌다 아, 이거. 추상화. 예. 그러네. 삼겹살에 소맥에 소맥에 음료수 뒤에 추상화. 딱 예, 네. 어제 그 거기랑 램프가 빠졌네요. 어제 램프도 있었는데. 참. 아이고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사 출신 나경원 등장이요. 네. 민주당 지기현 판사 의혹 애매한 사진 말고 결정적 증거 공개하라.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나경원 의원이? 나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요. 네. 문제는 그것을 대선 국면에서 네. 그 후보들 유세나 선거운동보다 네.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일단 줄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 사실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기현을 최소한 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몇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좀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더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라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부추기고 있어. 결정적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사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왜냐하면
범죄라고 하는 그 현장 범죄 현장 사진을 어떻게 증거로 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죠. 네. 뇌물을 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뇌물을 준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접대받는 사진을 아무리 머리에 총 맞은 누구라도 이걸 같이 접개원과 여성 접개원과 사진 네. 찍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나경원 의원님 그 주유비 그 특활비로 한 번 결정적 사진 없어요. 그럼요. 이렇게 기름 이렇게 막 넣고 딴 데다 드럼통 넣는 그런 거 없잖아요. 2년 동안 2년 5천만 동안. 원어치. 네, 5천만 그러니까. 원치. 그 네, 결정 네. 증거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네. 내역인 거죠. 내역이 있는 간접적으로 거죠. 추정할 수 네, 있는 거. 네. 그걸로 어떻게 동작구에서 여의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넣냐? 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네. 자, 기두지기현님. 판단의 기준은 룸사롱의 2차 성사 여부입니다. 성공 후 유죄는 판세 없음. 예, 이렇게 하셨고요. 예.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예. 자, 다음에 이수정.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예. 저쪽에서는요, 저 사진을 지기현이 아닌 사진으로 합성해 돌리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평일 밤 룸사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 친구들과 노래방 가셨던 것. 술도 없는 화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 그 앞에 이분은 진짜 안 가본 것 같아요. 아 모르시나 보다. 왜냐하면 예. 저 사진은 추정컨대 예. 술 먹기 전에 찍은 기념사진이죠. 왜 룸에 가면 막 다 세팅돼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자기 이제 접대하는 사람들이랑 갔어. 자기들끼리 접대하기 전에 이제 사진 좀 찍고 가시죠. 이런 상황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이수정 씨는 그 민주당이 1차로 공개한 룸사롱 내부의 사진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룸사롱 사진을 돌아다니라고 요 사진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앞에 테이블은 잘려 있어요.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니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이분은 자격이 없는 게 이분은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뭐 그 아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맞아. 나오고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사진만 보더라도 우측에 저는 이런데 안 가봤지만 네. 강조하지 영화에 마시고요. 보면 이 우측에 뭐 옥수수차인지 뭐 수염차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네. 우렁차 같은 우렁차인지 거.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양주 먹도록. 네. 네. 물과 양주잔과 그다음에 생수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줄 여기가 맞춰서. 단란주점 또는 룸사롱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노래방에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는 흔히 말하는 네, 노래방에는 이렇게는 그렇죠.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모르죠. 근데 지금 저게 이제 저기 룸사롱 아니야라고 실드 치고 싶은 마음이. 네. 근데 이수정은 내가 봤을 때는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 그룹. 그 소위 말하는 사자 같아요. 그리고 술도 없는 화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가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다 화난데. 그러니까 저 정도의 어떤 포즈라고 하면요 네. 술 마시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사이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남자 셋이 어. 너무 가깝게 포개 앉았어. 이거는 되게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되게 것이 뭐냐면 저 판사 출신 변호사죠 이 양반 한참은 저 이제 그 아. 반명 성향을 드러냈던 분인데. 아, 그래요? 아, 저분 이제 이른바 그쵸 문재인 옛날에 대통령 그 지지하는 기억나세요? 하는데 닭가슴살 알아요. 짬뽕. 네, 네. 네. 이 사진은 지 부장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 지 부장은 가장 말석인 좌배석 자리에 있음. 만약 지 부장이 나머지 두 명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였다면 지 부장은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함. 뭔 개소리예요? 뭔 말도 아니, 안 이게 되는 무슨 소리. 가운데 있든 가에 있든 아니, 뭐에 있든 그게 일반-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예요. 어깨를 포개가지고 가깝게 붙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석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재밌는 게 이분도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 자리가 예를 들어 접대받는 자리인지 그 자리인지 그러니까 중간이 접대받는 자리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본 건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가지고 와서 지기현을 실드 치고 싶은 거야. 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사진 한 장 찍는 상황에서 막 자리 이런 게 아닐 수도 그렇지,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걸 추정해서 쓴다는 게 네. 수준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가 삼겹살이라면 무조건 삼겹살이야. 아, 불사파. 접대. 법복이 약간 반쯤 벗겨져 있네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거지. 지금 양주를 가리키면서 이거 삼겹살이야. 아. 이게 넘버 3인가에 나온 대사죠. 아, 그래요? 아, 영화에 나온 넘버 3 대사군요. 얼마나 명작인데. 아. 거기에 그 최민식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쯤에 네. 나온 대사 아니에요? 아 불사파가 그 그렇지, 넘버 3에 그렇지. 나온 거예요? 어. 아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기억도 안 나네. 보긴 봤어요, 너무 쓰리. 너무 쓰리를 모른다고? 아니 그 아는데 영화 꼭 봐. 봤던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봤어요,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죠. 맞아, 너무 어릴 때 봤어. 우리는 젊어. 그렇죠. 아기 때 봐가지고 우리 젊어. 아기 때 봐서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요. 네. 아 최민식이 아니고 송강호네요. 송강호 송강호. 맞다, 맞다. 아, 송강호. 진짜 명연기였지. 야. 죄송합니다. 네. 영화 뭔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자 다음 남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신다. 룸사롱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삼겹살에 지금 아휴. 그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룸사롱이나 이런 데 다니신 분들도 얘기가 이게 먹다가 안주가 좀 부족하면 막 치킨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 그럴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삼겹살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근데 관련해 갖고요. 지금 그 유흥업 관련자가 저한테 제보한 음성 파일 있다가 방송했던 거 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그지 발사계님 오랜만이시네요. 기현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 말 편하게 할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룸사롱 삼겹살은 1인분에 얼마 정도 하니? 조만간 동창회 해야 하는데 회비가 좀 남아서 목살은 안 파니? 자, 어저께 재판 받고 나와 윤석열이 나올 때 표정이에요. 나 저거 역겨워. 뭐 개선 장군이야 본인이?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본인 때문이죠. 자기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구들. 그 서울법원, 네. 서울지방법원 앞에 보고 표정 짓는 게 저거예요. 이 인간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좀 봅니다. 공감 능력이 국민한테 없어요. 미안함이 네. 없는 자예요. 네. 아니 우리 그 댓글에서 빨리 사진 치우래요. 네. 역겹다고. 방금 속보가 떴는데. 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뭐지? 왜죠? 뭐지? 뭐 며칠 있으면 잘릴 거니까 어차피. 넘어갑시다. 네. 오,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뭐가 있나? 이창수 후보에 그 있잖아요. 저 고등법원이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고등법원이 예. 재기 수사죠, 그거. 그러니까 거기 아마 내부적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결정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덮어버린 건 이창수잖아요. 네. 네. 그 직권 남용으로 네. 이창수도 입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된 가족도 무리하게 또 수사를 했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준석 SNS 이게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영업자, 은퇴계층, 학생, 가정주부 등의 유권자에게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동물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와 씨. 하지만 당대표로서 동물에 대한 선거운동은 지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최근 건가요? 진짜 이거 오늘 올린 거 아니죠? 저게 예전에 제정신이 아니고서 저런 말을 한다고요? 지난번 대선 때 올린 거죠? 저거는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 아니에요? 야, 이게 만약에 우리 쪽이었다 그러면 나를- 평생 갈 만한 이야기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박제되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고민정 의원님이 동물권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 공방하는 과정에 오갔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이 아니래요, 여러분. 네, 최근이 아니죠. 최근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나마. 조선일보 일면 무서운가 보긴 합니다. 득표율 60%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무서워서 그런 거야? 맞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거의 야당이 190석 가까운 게 지금 야사당.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의 여당 입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이긴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그걸 바란다는 거. 예. 시민들의 민심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억지로 나서가지고 누구 때려가지고 지지하러 간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 그렇게 만든 것을 그걸 절대 권력으로 향해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민심인 겁니다. 민심.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뭔가 이상하다고 안 느끼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쪽이 아닌 분들은 저게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 이상하죠? 저 화면에 어디가 이상하죠? MBC 자막 오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안 이상했어. 저는 사람들 어. 뭐 사람에 받는 자막이 그랬네요. 저번에 한번 그 어디더라? 국민의힘 후보라고 이준석 자막을 그렇게 달았어요. 맞아요. 예,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올리셨나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네. 비판 농평되고 난리 났어요. 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편드냐 뭐 이렇게. 아이 뭐
우리 이미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3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자, 국민의힘에 있는 김상욱하고 민주당에 있는 김상욱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 막 소위 말하면 째려보고 있습니다. 야, 입술 꽉 깨물었네요. 진짜 김상욱은 이쪽이 잘 어울려요. 네. 희한하게. 그러네요. 제 옷을 입은 느낌이네요. 예. 자, 카오스님, MBC는 가끔가다 모르는 척 그냥 올림. 자막 오타 있을 수 있죠. 새날도 엊그저께 보니까 그 용의를 용이라고 썼더라고요. 아, 제가 그저 주땡땡 뭐 관련한 뭐 이야기할 때 용의는 할 의향, 용의는 쉽다 네. 이런 거고. 어쨌든 또 굉장히 비교가 되네요. 저 김상욱의 표정이. 어. 되게 재밌네요. 네. 자, 근데 김상욱 들어오면 긴장하는 한 사람. 전은수 변호사. 같은 지역이죠? 네, 같은 예. 지역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김상욱은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총선 때 수도권으로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런 방식으로 영입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 전은수 고려를 할 변호사 겁니다. 되게 열심히 막 예. 밑바닥을 빡빡빡 갈았는데 거기에 그 김상욱이 공천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 예. 그래서 경상도 문화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김상욱이 더 경쟁력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울산만 해도 울산시장을 민주당 기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반만 갈면 네. 네. 가능한 곳인데 어쨌건 지금 봐봐요. 힘들면 힘들어 하면 되나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악으로 깡으로 덜격 앞으로 가자. 아, 네. 이거 뭐 거의 보기 좋네요. 해병대 정신이시네요. 그래서 약간 뒤에 옆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병대 같은 예, 사진 눈과 같은데요. 네. 야 네, 대단한데. 화이팅입니다. 그 뭐 아직은 총선이 뭐 한참 남아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예, 그래서 각자가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또 이분들이 영입하신 분들이 보수적 성향인 거잖아요. 또 들어오셔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아주 매와 같은 눈의 평가를 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외 투표가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20일부터 네. 오늘부터. 네. 지금 뭐 각종 제외 투표 인증샷이 올라오는데 지금 화면에 아. 보이는 건요. 피지 대사관에 피지. 태평양의 섬이잖아요. 그 좋은 미국 피지. 같은 데는요. 투표하러 가는 투표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한 24시간 걸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5시간 비행기 타러 간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가족이 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투표 선진국이에요. 네.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동네에서 맞아.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재외국민 분들이 미리 또 사전 신청을 해야 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미리.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번이나 힘든 고비를 거쳐서 투표를 하니까 저희는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아하. 네. 안영찬님 낮에 기획하셨습니다. 피지 바람 피지. 아이고 이 아재 그. 아유 그 앞에 짤리랑 자꾸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지 연관돼서. 자, 중앙일보 만평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SKT 저 유심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건데요. 요건 이런 거요. 들켰네. SKT 해킹 전가입자 2,695만 건 유출.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50%는 SKT 휴대폰을 쓰고 네, 있잖아요. 네. 대충 숫자는 대충 비슷해요. 전 가입자 해킹이 됐다고. 아 저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사이트에서 정보 유출을 대봐야 뭐 몇십만 건 정도잖아요. 예. 2,600만 건이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주 쓰시는 번호 비밀번호를 거의 동일한 걸로 해 놓으시죠? 저는 다 다르게 넣습니다. 아 진짜 예, 똑똑하신 분이시네. 네. 머리. 대개는 다 똑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개인정보에 포함돼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SKT에서는 최태원 회장 그냥 사과 말로만 했고 사실상 피해 보상이나 그다음에 번호 옮겼을 때 위약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한국일보 만평. 자, SKT 해킹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크길래 이쪽에 지금 저쪽에 야. 꼴이 나와 있고 이쪽에 지금 발톱 나와 있고 얼마나 크길래 지금 엄청 큰 거죠 지금 엄청 2,600만 건이면은. 이것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유출 사고죠. 맞아요. 예. 지금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암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지금 앞에 그린 게 최태원의 얼굴인 것 같고요. 위약금 면제 불가니까.
법만 믿습니다. 회장 5개월 만에 석방. 이거 SPC 문제. 아휴, 이쪽에는 지금 SK 문제 이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룸살롱 있네요. 거기서 룸사롱 이제 그거죠. 법관들이랑 이렇게 이제 신분을 카르텔이 생겨놓으면 네. 법정에 가서 그냥 손방망이 처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이제 저 뒷모습 중에 하나가 지모 판사일 수 있죠. 만평입니다. 만평. 만평이요. 예. 자 그다음에 처벌도 개선도 신용뿐이니 반복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SPC 이야기입니다. 사람 죽고 난 뒤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나 대선 TV 토론에 김문수의 김문수가 발언. 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자는 노동부 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했습니다. 네. 네. 희한한 말이에요. 아 진짜 무슨. 다음 사진은요. 여러분 그 이제 정치를 관심 있는 분들은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김옥숙. 여사라고 있는데 네. 저분이 지금 연세가 90세입니다. 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씨는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맞아. 관계이긴 하네. 네. 저 노재현의 동생이 최태원한테 버림받은 네. 부인이고. 노소영. 근데 실제로 노재현은요 5.18 묘역에 굉장히 자주 와서 조용할 때 속죄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아버지 죄를. 네, 네. 근데 이번에 김옥숙 여사가 5.18 묘역에 직접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사과를 또 했죠. 아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음. 오늘 꼭 모시고 왔다고 뭐 그런. 근데 이거요. 이제 아드님이 뭐 잘하셨네요. 선풀도 달리지 악플도 달립니다만 역사는요. 전두환이처럼 반성 없이 사과 없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남아있는 유족이라도 부인이든 아들이건 간에 저걸 사과할 수 있어야 역사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보다 노태우 일가족이 수천 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 이순자가 자기 남편이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맥락이 뭐냐면은 6.29 선언하게끔 해서 한국에 직선제로 바꿔준 게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렇게 뻔뻔합니다. 아 민주화를 망친 사람이죠. 무슨 아버지라는 그 신성한 단을 걷다가 갔다 왔습니까? 불쾌하네요. 자, 다음. 여기 재밌었어요. 이건 시사는 아닌데요. 네. 난 누가 봐도 30대 넘는 여자가 술 담배를 사도 신분증 요구함. 이 종업원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내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기 때문에. 아. 누가 봐도 30대이지만 본인은 신분증 요구한다는. 아 그렇게 그런 기분 좋죠. 아. 근데 난 지금까지 술 사러 가도 아무도 요구한 사람 없었는데. 이 친구 내가 보기 성공할 거예요. 네.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나 보통 여자들이 알아. 이 새끼가 이제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지금 아는데 네. 저렇게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쁜 거잖아요. 기분 좋게 어릴 때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면 말이 어쨌든 그게 뭐 돈도 안 드는 거니까 기분 좋게 하면 좋죠. 왜냐하면 젊어 보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기회는 많이 없어요. 살면서. 네. 그 자체가 외모 비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술 담배를 팔 때는 신분증 요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손님으로 왔어. 누가 봐도 40대야. 누가 봐도. 저 손님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저 40대인데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임재현 소장님은요 네. 신분증이 없으면 술을 못 드세요. 그래요? 신분증 검사를 꼭 받으시기 때문에. 뭐야? 그런 적 없다니까 한 번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 성남의료원 공공의료원인 성남의료원. 맞아요. 정치 거죠? 시작이 네. 바로 이 공공병원 그러니까 설립. 일반 시민운동하던 인권 변호사로 있다가 성남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바로 이제 나가리가 되면서 아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건데 오늘 여기 저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준석이가 성남시립의료원 성남의료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무슨 뭐 특별한 조사 운영 실태 조사한다고 지금 진상 조사한다는데 네. 엄청 무식한 건 뭐냐면요. 성남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적절 원래 아니,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공병원인데. 공공병원이면 성남시나 또는 뭐 그 정부,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게 맞지. 적자가 나네 안 나네를 그거를 실태 조사하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복지를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으로 보고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지든 이런 공공 뭐 의료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업의 관점, 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과하고 부전공을 경제학했다는 이유로 뭐 자기가 경제를 잘하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 효용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무식한 거고요. 그 윤석열의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대학병원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찾아요? 가장 그 과에 유능한 교수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성모병원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의료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 선택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공공의료가 백업해줘야 될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료원 뭐 거기 있지 않아요? 엄청 큰 병원 있었는데. 네, 분당 차병원. 차병원도 있고 분당에 삼성의료원이랑 엄청 큰 병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갈 일이 잦아요.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갈 일이 많은데 요새 소아청소년과가 그 의사분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어린이 전문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공공의 영역인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는요. 사회가 존재하려면 존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두면 왜 있잖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병원 다녀 보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 가서 뭐 진료 받고 하는 그것도 계층이 있어. 양극화라는 게 있어. 근데 병원비가 비싸. 실제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급여 대상을 막 늘려가지고 얼마만 내면은 웬만한 거 치료받게 만들어줬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CT, MRI 이런 것들 다 비싸게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공공이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양곡관리법 이야기도 이재명 후보 저 농촌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소위 말하면 지원금을 주는 게 그렇게 따지면 다 적자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것 중에 쌀은 방위산업, 전략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전쟁 나면요. 일단 수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비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위물자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 농업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야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농사 짓지 마. 지원금 주지 마.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은 학위 검증해 봐야 돼요. 하버드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라고 난 확신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죠. 검증해야 될 게 많고, 미국이,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오히려 더 전 절실하게 경험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접점이고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만능인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오히려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걸 배워가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병원 가면요. 그냥 일단 수백 수천 깨져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뭐 다치잖아요. 집에서 본인들이 자기가 꿰맵니다. 네. 그리고 치과를 가는 것도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저희 옳다고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노태우 부인 김옥숙 씨한테 여사라고 했다고 항의 댓글이 있어서 아니요, 이제 이 부분은 그래요. 뭐 말씀하시는 분이 고고식님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본과 주구장창 싸우자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면은 같은 이웃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90세의 노후를 이끌고 5.18 묘역까지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저는 예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뭐 살인마의 부인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였네 안 붙였네로 제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과하시라는 좀 말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사과해도 그러면 저쪽에 사과하겠어요? 사과 하나만 하도 결과가 똑같다면? 저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도 진영 내 또는 상식의 선으로 투항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못한 그래서 건, 이제 김옥숙 여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혹시 여사라고 부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망언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상해 난 우리 후보보다 더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 양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세하고 다니잖아요. 코오류신을 드셔야 될 것 코오류 같아요. 신. 방송하는 흑염소. 시간은 2-3시간이지만 흑염소. 준비하는 시간까지 좀 꽤 많긴 한데 그게 체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방송을 막 따로 안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짧고 굵게 하겠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을 물러갔다가 오늘 방송 없어요. 뒤에 8시. 4월에 봄도 없어요. 유세 네, 가시는구나. 다들 유세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라고 지금 방송 제가 네네네. 맞아. 현장에 가면 멈춰 계시더라고요. 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낮 방송 또 엄청 많아. 아이고. 일단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